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도의도청 기자협회 주혜영 총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민과 수원시 제3선거구 주민께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을 든든히 섬기는 큰호랑이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황대호입니다. 지금 날씨도 너무 무더워지고 또 폭우도 있고 점점 이게 기후를 예측할 수 없는데요. 우리 도민분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저희 경기도의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생 중심, 우리 주민 중심, 오로지 주민의 주권만을 받들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개방형 축구 클럽 모델에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게 개발형 축구 클럽이라는 게 뭐 이제 우리 손흥민, 이강인 선수로 대표되는 국가대표 선수도 있지만요. 모두 다 우리 축구를 즐기고 참여하고 응원하는 국민 모두가 이제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운동부로 대변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이나 10단위 축구협회 이런 데들과 각 학교들이 업무 협약 체계를 맺어서 우리 방과후 활동에서 모든 또 학생들이 참여하고 요즘에 또 골대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여성 학생들과 여성 인구의 참여율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꼭 학교 운동부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뿌리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MOU를 통한 이런 개방형 축구 클럽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성장하는 어떤 풀뿌리들도 이제 성장을 해서 이게 대한민국의 축구 경쟁력에 이바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뒤에 있는 질문인데 제가 얼마 전에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드팀이에요. 우리 많은 축구협회와 또 정몽회장님에 대한 우려도 있고 불신도 있으신 게 사실인데요. 그런 쓴소리를 하는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 제가 자처를 했고요. 우리 축구계 전반의 현장의 목소리를 좀 가감없이 전달해서 우리 축구협회도 개혁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례가 예전에 2019년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그 다음 대한축구협회 간의 MOU 체계를 제가 그때 홍명보 전무님이 계셨을 때 그때 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체결했거든요. 지금은 홍명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친분이 있어서 이제 선배님 하면서 잘 모시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현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중고 이 즐길 수 있는 생태계를 잘 만들고 또 우리 축구 지도자라든가 우리 축구협회 종사자라든가 또 선수들 이 또 처우 개선과 지원을 또 지원대로 확보하고 이런 역할을 제가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으로서 확대해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발로 뛰는 우리 위원장님이시네요. 그럼 예산 증액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님들과의 협력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혹시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정치의 본질은 갈등과 대립이 아닌 것이죠. 제가 보면 정치의 본질은 협치와 소통입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뭘 만들어내냐? 오로지 도민과 시민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본질이다. 지금 여기에 계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을 잘 보시면 양당이 마주보지 않습니다. 대립하면서. 양당이 교차해서 한 명씩 앉습니다. 이러한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문화체육관광 당이라 불릴 정도의 협치를 잘하는 모범사를 많이 만들어냈고요. 예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3년차 전반기엔 부위원장, 후반기에 위원장인데요. 3년 동안 거의 900억에 달하는 순증액을 여야 협치를 통해서 만들어냈고요. 예산 심사를 밀실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전 공공기관, 전 공무원, 여야 두 분씩 의원님을 모시고 제가 사회를 봐서 공개 예산 심의를 했어요. 모두 다 찬반 토론하고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예산의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개 토론하는 혁신적인 예산 심사를 해봤다. 그런 배경에 아마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유일하게 전 상임위에서 예산을 900억 이상 증액하는 만장일치로 그런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큰일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그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이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그 향후 축구계의 협회 간의 소통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막 드렸던 거 연장선상인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하겠다. 쓴소리하는 레드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가 정말 100년 대계를 쭉 나갈 수 있는 걸 설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대표팀의 성적으로만 치부되는 게 아니라 연령별대 대표팀들 육성 시스템도 잘 갖춰야 되죠. 그 다음 이제 각 1부, 2부, 3부, 길게는 이제 7부, 8부, 9부까지 해서 온 지역에, 온 시와 도단위와 동단위와 군단위의 그런 시민들이 남녀노소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리그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축구협회 파주 트레이닝 센터가 이제 천안으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 계획에는 우리나라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센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중장기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문체부와 좀 국가적으로 좀 피력하고 상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위원장님 뭐 얼마 전에 중국 장쑤성을 다녀오셨습니다. 그 경기도와 중국 장쑤성 간의 문화예술 교류 협약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뭐 실질적인 사업을 혹시 추진하고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6월 5일 날 장쑤성 이제 인민대표회의 외사위원회가 정담회를 갖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난징 항공우주대학이 이제 문화예술 관련 기술 협약을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적, 그다음 행재정적 지원을 모두 다 하겠다. 그래서 서로 거점 센터를 만들어 보자라는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서로 경기도에. 왜냐면 이게 장쑤성이 가장 인구가 또 큰 또 수도예요. 8,900만입니다. 거기 인구가. 그러니까 또 우리 가장 최대 또 광역도 정부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가. 그래서 아마 이것이 한중교류의 물꼬를 트는 특히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런 K 콘텐츠, 오징어 게임부터 K 팝, K 드라마, 한강 작가의 그런 노벨상 수상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K 문화 강국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표방하셨는데 아마 그 선두에 경기도가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을 사용하는 그 제한 조례를 발의하시는 배경은 무엇이며 이 조례가 경기도민의 역사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기대가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제가 2025년 2월 6일 날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어요. 이게 이제 경기도에선 처음 있는 조례안인데 이제 올 25년이 을사늑약 120주년, 그 다음에 광복 80주년이라는 아주 기념적인 사실 올해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 정기를 다시 한번 고치화시켜보고 우리의 이런 통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의 그 역사에서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36년 식민 지배를 아직도 합리화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저는 이 조례가 어떤 반일 감정을 조장하자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진실을 마주볼 때 미래로 나가거든요. 우리 한국과 일본은 가장 많이 교류를 활발히 하는 우리 우방 국가입니다. 우리 서로 여행이나 이런 입출입 기록해보면 일본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한일 간의 교류는 두툼하게 강하고 하되 서로 간의 역사적 진실은 서로 인정하고 마주보자. 저는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고 싶네요. 그 나치가 했던 만행들을 전 세계에 진정어리게 호소하고 사과하면서 흔히 말하는 그 식민지에 가담했던 전범 기업들, 우리가 말하는 벤츠, 아우디서부터 유명한 기업들 지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그때 만행을 저질렀던 유대인들의 자손의 자손까지 교육재능기부봉사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에서 아직도 이런 것을 미화하면서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시설물이나 행사에 이런 걸 개첨하는 사례가 왕왕 있어요.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공기관과 우리 이 경기도서부터 확립을 하고 31개 시군에서 하고 또 이런 우리의 광복 80주년의 이런 순국선열에 대한 희생을 고취시키는 기념사업이나 홍보활동도 하고 그런 조례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국제 경기 유치가 가능한 체육시설 확보 조례가 통과됐는데 현재 어떤 종목과 지역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우선 대상은 당연히 여기에 명시한 것처럼요. 국제 경기 대회 유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규격과 그 규모로 유치하는 시군을 우선으로 할 겁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월드컵 수원 월드컵관리 재단 부지에 스포츠 기획타운이 형성됩니다. 거기에 이제 경기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선수촌이 다 이관하게 됩니다. 그 스포츠 기획타운 1,000억 규모고요. 거기에 또 실내외 체육시설까지 다 만들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체육시설을 민원이 항상 이렇게 치이다 보니까 우후죽순 지어요. 지을 때. 그러니까 도대회 전국대회도 하나 유치를 못하고 이제는 이 국민의 수준이 높아졌는데 국제교육에 맞지 않는 사이즈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시대에 이제 역행하는 행정입니다. 땜질식으로 조금씩 쪄놓고 이건 맞지 않다. 국제 규격에 져요. 그리고 이제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도 이제 국제 규격이 맞지 않으면 대회 승인이 안 납니다. 모든 스탠다드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는 좀 옛날에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모델 연구가 진행 중인데 경기도형 거버넌스가 다른 신도와 차별화되는 그 형식은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다른 시도가 아니라 이게 전국 최초의 시도죠. 그러니까 문화체육 관광 분야만 유일하게 거버넌스 제도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뭐냐면 현장 당사자라는 건 주권자인 시민이죠. 주권자가 정책의 생성 단계에서부터 논의하고 참여하고 또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부터 또 정책이 집행되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다시 한번 피드백되는 그 모든 과정의 주체를 거버넌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모든 정책과 입법이 되게끔. 근데 그 승도가 문화예술 종사자분들이 그러면 당연히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 체제가 좀 약했다. 그것들을 한번 해보고 이제 결과로 대충 아웃라인이 나온 게 이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이런 게 다 고유의 영역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에 맞는 포맷으로 좀 거버넌스 체제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저 경기도에서 좀 이끌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 뭐 정책 과제라든가 뭐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문화 예산 500조 시대, 문화 수출 50조 시대를 천명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문화가 아주 대통령의 공약 전면에 내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2% 시대를 열 겁니다. 지금 이제 1.8에서 9를 넘어가는 시대, 지금 그 지점까지 왔어요. 900억이 늘었는데 이 2%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문화예술 체육 관광이 더 이상 무슨 여가나 취미가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도민의 삶에 필요한 복지라는 개념으로 저는 다가가야 된다. 그냥 뭐 이제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또 어떤 장소에 가서 즐기고 일회성이 아니라 내 고장, 내 지역, 내 커뮤니티에서 즐기고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정책을 위해서 예산의 확대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뭐 끝으로 함께 참석한 우리 그 기자협회 언론인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경기도민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우리 경기도 기자단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언론인 분들을 늘 존중해 왔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각자의 위치는 다르지만 우리 정말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공통의 목표를 갖고 뛰고 있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의회가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의정 홍보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지역에 계신 언론인 분들이 늘 홍보해 주시거든요. 그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시는 것과도 상충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최전선에서 도민의 알 권리와 도민의 주권을 위해서 해주시는 우리 기자단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도민 여러분께 끝으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 슬로건이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겠답니다. 황대훈한 정치인을 기억해 주셨을 때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보낸 한 표와 그 지지가 헛되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회자하실 수 있도록 정말로 여러분께 도민 목소리만을 최우선 가치로 여겼던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정말로 이익 앞에 물러서고 책임 앞에 다가서는 의정 활동을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